네, 오늘 5번째 시간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뭐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x 오브 오메가가 x 이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됐어야죠. 이게 잘못됐었고, 또 하나는 6페이지에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플러스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소소하게 이상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고칠 겸 해서 리뷰를 다시 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랜덤 베리어블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오메가 AP라는 probability space가 주어지고, 여기서 오메가라는 아웃컴이 나오면 여기에 어떤 펑션, 디터미니스틱 펑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x라는 것이 나오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요거랑 관련해서 또 나와 있는 그림이 여기가 오메가 셋이고 여기가 r 셋이고, 여기 어떤 오메가가 있다면 여기에 x 오브 오메가가 있고, 따라서 x는 오메가에서 이제 r로의 매핑인데, 이게 r 바가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고쳤듯이 사실은 맞는데, 오늘 어쨌든 조금 주의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set b가 있고, b는 참고로 어떤 보레필드의 서브셋이에요. 멤버죠, 멤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서 x는 그냥 아무 함수나 되는 게 아니라 measurable function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b에 해당하는 x inverse b라는 inverse 이미지가 존재하고, x inverse b가 또 어때요? 여기 요 이벤트 스페이스의 멤버예요. 엘리멘트예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새로운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을 보는 방법, 학부 때 배운 거는 이제 이렇게 안에는 안 보고 이 바깥쪽에서만 본 거죠. 그래서 x는 어떤 리얼 값을 갖고, 그 다음에 b는 어떤 거라고 했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를 포함하는 x까지의 인터벌들과 그것들의 셋 오퍼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어떤 집합, 그 다음에 px는 어떤 induced probability measure고, 당연히 probability measure니까 세 개의 파스츄리티를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대학원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function from omega into r bar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사실 r 바로 보는 게 많은데, 많은 경우에 r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r 바를 굳이 쓰지는 않았어요. measurable이란 말은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정의하면 다시 여기서의 즉 P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이벤트로 바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테이션을 우리가 여러 개 배웠는데,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흔히 이렇게 많이 쓴다고 했어요. 굳이 여기다가 이벤트라고 이렇게 잘 표시 안 해요. 근데 헷갈릴 때는 컬리 브라켓을 써서 나타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둘 다 어때요? 심플리피케이션을 위한 노테이션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induced probability measure piece of x를 쓰면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original probability space의 measure p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얘들은 오메가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는 어떤 걸 넣어야죠, 반드시. 그래서 오메가 in capital 오메가 such that x of 오메가가 x 이하이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도 또 써요. 이걸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양한 노테이션의 어뷰즈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쓰면 어때요? 엄밀한 것은 여기서 딱 2개밖에 없죠. 얘랑 얘만 엄밀하고 나머지는 다 abuse of no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여기 보세요. 얘랑 얘랑 도대체 뭐가 달라요? 근데 이건 그냥 BR 이렇게 쓸 거고, 그래서 이 P는 반드시 요 P여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노테이션이.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수업을 듣든 논문을 보든 간에 이런 복잡한 노테이션의 어뷰즈들이 나타나니까 그러려니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그림들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개념을 다 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CDF를 정의를 했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과연 이게 지난 시간에 제대로 말한 것인가. 왜냐면 이렇거든요. 랜덤 베리어블을 정의할 때 랜덤 베리어블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값을 가질 수 없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이 이그젠플이에요. 이 오메가가 0, 1, 2 이런 0, 1, 2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2, 2, 4, 6, 8, 10 뭐 2, 3, 4, 5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1도 합시다. 1도.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되나요? 오메가 승이죠. n일 때. n일 때. 자, 이러면 말이 됩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볼 수 있죠. 그렇죠. x를. 그러니까 1일 때 2분의 1이고 2일 때 2분의 1의 제곱 이거 하면 다 더하면 이제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말이 되는데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런 게 나와요. x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수열을 하나 매핑을 해요. 수열을 어떻게 매핑하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xn 오브 오메가라는 거 할까요? 그래서 오메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복잡하네요. n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는, x가 1일 때는 예를 들면 어떤 썸을 계산하냐면 이런 썸을 계산해요. 그럼 이거 얼마죠?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하면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무한대예요. 그 다음에 x가 2면은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요. 그럼 이건 얼마죠?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렇죠? 1인가요? 1. 그 다음에 이게 어떤 n이면 이렇게 하면 이건 얼마가 되나요? 1-n분의 1에 초항이 n분의 1이면 n-1분의 1인가요? 맞죠? 네. 자,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x. 네. 그래서 이 값을 여기서 내준다고 해보세요. y로. 그러면 이 y 값은 2분의 1의 확률로 무한대죠. 맞습니까?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n-1인가? n1. 그렇죠. 맞죠? 무한대가 나올 수 있어요. 무한대가. 근데 이게 무한대가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point mass at positive infinity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로 했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z로 정의하면 또 거꾸로 어떻게 돼요? 이 랜덤 베리어블 z는 마이너스 무한대 포인트 매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뭘 하다 보면 이 무한대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이 뭐 스테이블라이즈 된다고 해보세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 근데 영원히 스테이블라이즈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안 된다를 무한대의 시간이 걸린다로 여러분이 인터프리트를 할 경우에는 그 확률이 0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인피니티나 또 거꾸로 하면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CDF를 정의했잖아요. 지난번에. CDF를 정의할 때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X는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러니까 얘는 포인트 매스가 없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해야지 사실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CDF를 잘 디파인하고 뭐 그 CDF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데는 없어요. 근데 CDF에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 프로퍼티를 만족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포인트 매스가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포인트 매스 앳 인피니티인 걸 다룰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예,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연구를 하다 보면. 그때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DF는 어쨌든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없는 경우에 정의를 하겠고,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좋은 프로퍼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정의를 하기를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 x의 induced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이 인터벌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디파인 하고 나면 얘는 존재하고 유일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얘만 알면 CDF만 알면은 statistical property X의 모든 statistical property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몰라도 된다는 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은 아무 펑션은 아니고 몇 가지 성질을 또 만족하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다시 번호를 붙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fx가 함수로서 어디로의 함수라고요? 그러니까 R에서 0, 1로의 이제 함수예요. 본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좀 이따 R 바로 바꿀 거예요. 두 번째 프로퍼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of x는 0이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of x는 1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쪽에 하나요? 네 번째는 왼쪽이 맞나요? 갑자기 아닌 것 같아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 less than or equal to fx2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에 쓰면 어떻다고요? fx of x0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이 있다고 했어요. 이름이. 이건 뭐 특별히 있는 프로퍼티가 아니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 probability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x는 리얼 넘버로 다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요 사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증명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은 그냥 이런 프로퍼티를 당연히 만족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증명을 해야 돼요. 본래는 증명을 해야 되고 요것도 증명을 해야 돼요. 요것도 어려워요. 근데 얘를 하고 나면 뭐 컴플리먼트 써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1까지의 인터벌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의 x2 인터벌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뭘 썼어요?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나타내면은 얘는 이거 더하기 어떤 non 네거티브 넘버 해서 이쪽이 더 커지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름이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이름이 뭐라고요? non decreasing property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름이 있다고 했죠. 이건 뭐라고 했죠? right continuity라고 했어요. right continuity property인데 참고로 우리가 x가 이제 x0로 이게 뜻이 뭐냐면 이제 작아지면서 x0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x를 x0에 플러스라고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당연히 x0랑 같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continuity라는 게 뭐냐 하면은 continuity가 여러분은 뭐 이렇게 엡실론 델타로 배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함수의 continuity는 뭐냐면 또 함수 바깥에 극한을 붙인 것을 함수 아규먼트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를 안으로 들고 들어가면 fx의 리미트 x가 x0로 갈 때 x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 이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 안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극한 중에서 우극한을 구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리미트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CDF에서. 근데 이것도 이것도 똑같이 그 probability measure의 세 번째 파스출릿인 countable additivity에서 이제 유도를 해서 증명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진도를 쫙 뽑고 시간이 남을 때 하겠어요. 네. 제법 오래 걸려요. 제법. 네. 여러분이 이거 보다 보면 이제 좌절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어요. 하여튼 요거를 이제 오늘 증명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CDF를 정의를 잘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classification of random variables using their CDFs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스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스겠어요? 모든 랜덤 베리어블들이 아니라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에는 있지 않은 랜덤 베리어블들이에요. 얘들을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당연히 또 지금은 뭐예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만 다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ll real random variables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no point mass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인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죠. 얘들을 세 개로 쪼개요. 이렇게. 첫 번째는 discrete라고 불리는 랜덤 베리어블들이고 얘들은 continuous, 얘들은 mixed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다가는 이렇게 type 뭐 random variable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discrete type random variable, continuous type random variable, mixed type random variable 이렇게 하는데 많은 경우에는 type이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discrete random variable, 이렇게 continuous random variable. 주의할 건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랜덤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continuous time random variable, discrete time random variable 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는 time 파라미터가 discrete하거나 continuous 하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돼요. 제가 CDF를 이용해서 classify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discrete type random process는 어떻게 되느냐?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discrete random variable은 그 CDF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UX는 이렇게 그러니까 유닛 스텝 펑션이죠. 여러분이 그 제어 시간에 듣고 시노미 시스템에서도 했고 그런데 유닛 스텝은 정의할 때 어떻게 돼요? 0에서 어떻게 정의하냐가 상당히 골치 아프죠. 시노미 시스템 할 때는 사실 0에서 어떻게 정의해도 별로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CDF에서 write continuity 아까 증명 안 했지만 그런 프로퍼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닛 스텝도 write continuous 유닛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른쪽에서 x를 0으로 보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어때요? 값이 계속 연속이죠. 1까지. 그래서 우리 요걸 쓸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오래된 다른 그 책들을 보면 확률책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CDF를 정의할 때 캐피탈 X가 X 이하가 아니라 캐피탈 X가 X보다 작다로 정의하면 left continuous 유닛 스텝을 써서 막 하는데 요즘 그렇게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right continuity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right continuity 프로퍼티를 가지도록 CDF를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xi들은 i에 따라서 뭐 일반적으로 다른 값이라고 합시다. 다른 값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이게 sum이라는 얘기는 countable 하다는 얘기죠. finite 하거나 셀 수 있게 무한되거나.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점프 디스컨티뉴티만 가져요. 그 다음에 점프와 점프 사이에는 플랫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 piecewise 조각적 constant예요. 그 다음에 점프 디스컨티뉴티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잘 알고 있죠. 뭐 학부 때 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CDF면 CDF는 모노톤 non decreasing이니까 증가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예를 들면 0이다가 한번 점프해요. 쭉 가다가 또 한번 점프해요. 쭉 가다가 점프 해서 이제 결국은 1로 가야죠. 1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PI가 뜻하는 게 뭐냐? 좀 이따가 볼 텐데 이런 모양이 되면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continuous type 랜덤 베리어블인데 CDF 가지고 말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CDF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CDF가 is a continuous function이에요. 자, CDF가 continuous function이면 CDF가 jump discontinuity를 갖고 piecewise constant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discrete type random variable과 continuous type random variable은 서로 공유하는 건 없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얘는 continuous 하다 그랬는데 연속인데 어떻게 jump discontinuity가 있겠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다 여집합으로 생각해서 세 번째는 랜덤 베리어블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는 매스가 없다고 합시다. 없을 때 x가 믹스드다 라는 얘기는 이게 neither discrete nor continuo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DF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continuous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그 정규분포의 CDF처럼 이렇게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그젠플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오다가 컨스탄트 아니죠. 점프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고 예를 들면 이런 거가 믹스드 타입 랜덤 베리어블의 CDF예요. 이렇게 나누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이 챕터
섹션 4.4죠. 그렇죠? 제 기억에 맞다면 4.4에 4.3이군요. 어떤 걸 하냐면 대표적인 랜덤 베리어블들을 이제 몇 가지 볼 거예요. 대표적인 랜덤 베리어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continuous type, discrete type, mixed type은 CDF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CDF로. PDF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PDF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PDF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CDF로 분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DF를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PDF로 주로 다 배웠다고 했어요. 학부 때. 근데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PDF는 이 중에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정의되겠어요? 여러분, PDF의 정의가 뭐죠? CDF를 베리어블에서 미분한 거잖아요. 미분하려면은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iscrete type 랜덤 베리어블이랑 mixed type 랜덤 베리어블은 PDF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래서 본래는 이래요. 본래는 definition은 differentiable, 그렇죠? CDF에 대해서 얘를 미분한 것을 PDF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이 PDF가 참 직관적으로 훌륭한 함수인데 이제 잘 사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generalized functions라는 거를 많이 써요. 여러분이 학부 시간에 배운 디렉 델타 펑션 같은 거죠. 심지어 어때요? 우리는 디렉 델타 미분한 것들도 정의하잖아요. 제어 시간에 보면 나오죠. 나와요, 여러분.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 할 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generalized function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우리는 discrete typ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도 PDF를 잘 다뤄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mixed type random variable도 우리가 그런 유닛 델타 같은 디렉 델타 같은 녀석들을 써서 PDF를 정의를 해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디퍼렌시블 하지 않는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익스텐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 어떻게 한다고요? 디스크리트하다는 얘기는 일단 CDF를 써놓고 생각해야죠. 맞습니까? PDF가 어떻게 된다고요? PDF가 sum pi 델타 x-x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던 자리에 점프 디스컨티뉴어가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xi들의 디렉 델타가 어떻게 되죠? 그 점프 디스컨티뉴어티의 양만큼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믹스드 타입에 대해서도 일부 믹스드 타입에 대해서도 디렉 델타들을 써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에서는 보면은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있거든요. 컨티뉴어스 한데도. 그런데 그때는 해보면 사실은 델타에 매스가 없기 때문에 제로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미분 불가능한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CDF가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리니어로 증가하면 여기가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해보면 그냥 여기 매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스가. 그래서 디렉 델타 나오지도 않아요. 해보면은.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위에서 앞에서 제가 또 금방 까먹었는데 요 증명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CDF 다루고 PDF 다루는 모든 것들은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못 다루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CDF, PDF를 정의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못 다루진 않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인피니티에서 요 CDF가 1로 가고 수렴하고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 때 0으로 수렴해서 편의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CDF라는 것을 Extended Real Line에서 정의되는 걸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무한대를 넣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0이 된다라고 많은 책들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본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디까지 했나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네. 그래서 나눴는데 그러면 PDF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그젬플을 들어줬었죠. 그래서 이그젬플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가 있어서 여기서 X가 normal distribution with zero mean variance sigma square라고 하고 여기에 매핑 룰이 있는데 얘는 X에 대해서 Y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양수면 1이라는 값을 내고 입력이 이건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이에요. 입력이 음수면 여기가 오리진이에요. 입력이 음수면 네거티브 1을 내요. 보세요. 이게 x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고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PDF를 생각하면 그렇죠? x의 PDF는 어떻게 된다고요? x의 PDF는 얘랑 비슷해요. 얘가 뭐예요? 근데 제가 그린 게 정규분포의 덴서티예요. PDF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쪽 절반의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x가 0 이상이 나올 확률이 0 미만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하면 여기선 당연히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올 거고 그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1인 것이 2분의 1 마이너스 1인 것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복잡하게 랜덤 베리어블의 매핑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배우겠지만 그걸 하지 않더라도 히스토그램이 Y의 히스토그램이 대충 뭐 이렇게 되고 이 높이가 뭐예요? 전체 도수의 2분의 1쯤 될 거라는 거예요. 즉 normalized 된 히스토그램이 뭐라고요? 실제로 PDF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빈의 위스를 무한대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값이 물론 이제 나누고 나면은 뭐 일정하겠지만 저게 이제 펑션으로 생각하면 저게 디렉 델타들이 이제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은 어떻게 돼요? 아웃풋은 여기에 디렉 델타 높이 2분의 1짜리가 있고 여기 디렉 델타 높이 2분의 1짜리가 있는데 여러분 선배들과 시험을 봤던 몇 사람들이 어떻게 그렸다고요? 이거를 양수 부분에서는 두고 음수 부분에서는 덴서티를 이제 이렇게 그려서 제가 극도로 분노했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네. 참고로 요 PDF의 프로퍼티도 있죠. PDF의 프로퍼티는 어떻게 돼요? PDF의 프로퍼티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당연히 정의죠. 그렇죠? PDF와 CDF의 관계. 근데 그 미분을 써서 정의를 했으니까 거꾸로 적분을 써서 하면 어떻게 돼요? CDF는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을 써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미분으로부터 이제 적분이 나오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프로퍼티가 있겠어요? 흥미롭게도 density 펑션은 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어떻게 비슷하죠? CDF랑. CDF도 0 이상이잖아요. 근데 CDF는 1 이하죠, 항상. 근데 PDF는 1보다 커도 돼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지금은 뭐 내가 설마 그런 걸 틀리랴 하지만 틀려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0 이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퍼티는 뭐가 될까요? 세 번째 프로퍼티는 뭐 이거 가지고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부터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따르면 여기 x에 무한대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의가
되냐 안 되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벌써 극한 개념이 또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포인트 매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에 없는 애들만 다루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그냥 CDF 오브 무한대 그러면 그냥 1 해도 되는 거고, 뭐 문제가 없죠. 얘는 뭐예요? 이 무한대 넣으면 CDF 오브 무한대니까 해보나 마나 적분이 1이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덴서티 펑션은 이렇다는 거죠. 덴서티 펑션은 이게 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큰 값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모든 데서 넌 네거티브하고, 맞습니까? 얘들을 다 적분하면 에리어가 1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말아요. 이거를. 참고로 디렉 델타는, 유닛 디렉 델타는 적분하면 얼마죠? 1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게 가정하잖아요. 뭐 학부 책에 보면 어때요? 삼각형으로 어프락시메이션 한 다음에 폭을 줄이는 것도 있고, 사각형으로 한 다음에 줄이는 것도 있고, 뭐 정규분포 같은 걸로 해서 베리언스 줄이는 것도 있고, 뭐 다양히 있잖아요. 그게 모두 다 가능하다고 했죠. 디렉터에서 정의할 때. 그러면 아까 또 설명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분포 제로민을 x로 넣고, y는 뭐예요? 거기에 하드 리미터를 썼을 때 디스트리뷰션 PDF가 1-1에 b분의 1인 디렉 델타가 있으면 어때요? 다 적분하면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에서 1이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 다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PDF 프로퍼티도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discrete random variable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PI가 먼저 얘기를 안 했죠. 네, 그래서 이 PI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discrete random variable x의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대문자로 쓰고.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정의하는데, 이것도 펑션이니까 우리가 흔히 펑션 정의하듯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매스 펑션 이름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여기 소문자예요. 얘도 소문자고, 얘는 대문자인데 서브스크립트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줄 그어서 뭐 A, B, B 이렇게 쓰면, 맞아요? 했잖아요. 중학교 때 이렇게 줄 그은 데다가 영어로 쓰는 거. 그러니까 얘는 소문자 P고, X는 서브스크립트인데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 X는 우리가 대문자로 쓰기로 했잖아요. 나중에 채점을 하는데 이상하게 돼 있으면 그냥 그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PX예요. 이름은. 그 다음에 이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 사실 도메인이라는 것이 모든 건 아니니까 R에서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얘는 0, 1로 가요. 0, 1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 CDF를 정의했잖아요, 우리가. 요런 모양이 된다고 했으니까. 점프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자리에 점프 양이잖아요. 요를 집어넣어요, 여기. 그러니까 x가 모든 리얼 넘버가 되는데, 그렇죠? 점프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지점에서만 값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함수예요.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냐? 뜻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원하면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px를 쓰면 안 되는데 p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냥 이렇게 씁시다. 네. x가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이 X로 관찰되는 이벤트의 확률.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페어 다이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이 1, 2, 3, 4, 5, 6이죠. 그러면 2.5, 4.7, 8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나올 확률이 제로인 거죠. 그 다음에 1, 2, 3, 4, 5, 6에서는 P sub 1, P sub 2에서 P sub 6까지가 각각 6분의 1이고 여기서는 요 xi들은 뭐예요? 1, 2, 3, 4, 5, 6인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이런 함수를 정의하면 CDF를 쓰는 것과 PDF를 쓰는 것보다 discrete random variable을 다룰 때 편리해서 그래요. 편리해서. 어떤 경우에.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CDF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다 쓸 수 있죠.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포인트 매스가 없기만 하면. 맞아요? PDF는 어때요? 다 쓸 수 있는데 디렉 델타 같은 걸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하죠. 근데 PMF는 언제만 쓴다고요? discrete type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면 편리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보 이론 나중에 수업 들으면 뭐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했고 사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책을 가져오라고 했었죠. 제가 항상 책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책에 있는 그 중요한 랜덤 베리어블스를 쭉 훑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4판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자, 교과서들 다들 꺼내봐요. 그 섹션 4.3이 83페이지인데 83페이지에 specific random variables 그래서 처음에 continuous type random variable을 먼저 말하는데 우리 discrete부터 합시다. 그래서 discrete를 하면 92페이지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뭘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이라는 게 있어요.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은 참고로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의 PDF나 PMF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PDF를 말하고 어떤 때는 CDF를 얘기하는데 뭐 PMF일 수도 있고 디스크리트니까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은 디스크리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관찰이 될까요? 어떤 카운터블 한 게 최대한 가능한데 여기서는 관찰 가능한 것이 0과 1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매스 펑션을 이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올 확률을 P, 0이 나올 확률을 1-P 이렇게 보통 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렇죠?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이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해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즉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은 파라미터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베르노이 디스트리뷰션 잠깐 철자가 잘못됐죠. UI인데 예, 얘는 P라는 파라미터 하나죠. 그렇죠? 예, 하나인데 바이노미얼은 두 개예요. 파라미터가. 그래서 표기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B, NP.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수학책에 많이 나오죠. B, NP.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이제는 0, 1, 2 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C 그다음에 서브스크립트로 플러스 이렇게 많이 써요. 참고로 이거 플러스면은 양수인 것 같은데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렇게 두 개를 쓰면은 뭔가 스트롱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n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Z의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0을 포함해서 음수겠고 Z의 마이너스는 이제 음수만. 잘 안 쓰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은 샘플 스페이스가 이렇게 되는
랜덤 익스페리멘트인데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매스 펑션을 쓰면 되는데 K라고 할까요? K는 0에서 무한대 뭐가 나올 어떤 파이나이트고 그러면 이게 N K P의 K승 1-P의 N-K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K는 저기에 속하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사실은 있죠. 있어서 똑같은 P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뭐였죠?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아웃컴을 내는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리피티드 트라이얼 n번을 한 다음에 그 합으로 하죠. 1이 그러니까 나온 것을 다 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바이노미얼까지. 0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죠. 예, 잘못 말했죠. 예, n까지죠. 예, n이 넘어가면 이제 제로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예, 실수, my bad. 예, 이렇게 합시다. 예. 파송 얘기하려다가 착각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노미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파송이 나오는데 파송 디스트리뷰션은 파라메타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송은 또 하나예요. 그래서 람다라는 것만 쓰는데 지금 뭔가 온라인이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할까요? 네. 네, 파송은 파라메타 하나예요. 하나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야말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 제가 아까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0n이 맞아요. 위에는 n번까지밖에 안 나올 테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mass function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k잖아요. 그렇죠? 베리어블이 분모에 k 팩토리얼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라메타가 람다라고 했으니까 람다가 나와야 되겠죠? 람다의 k승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 1이 안 돼요. 1이 안 되고 2 to the 람다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체 다 더했을 때 1이 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g 플러스고 자, 여기 조금 움직여서 뭔가 예, 정리가 좀 됐죠. 예.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얘는 모양이? 얘는 너무 당연하고 그렇죠? 0, 1에 만약 우리가 PDF를 그리면 0, 1에 매스가 이렇게 있는 거죠. P가 만약 2분의 1보다 크면 0에 이만한 게 있고 디렉 델타가 1에 이만한 게 있고 0에 조그만 게 있는 거죠. 바이노미얼은 어떻게 되죠? 수평선을 그은 다음에 이게 0이고 0부터 이제 높이가 조금씩 나오죠. 그런데 n이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됐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예, 용어가 있죠. 뭐예요? 바이노미얼이 가우시안으로 approximation. 그래서 그 뭐라 써요? 바이노미얼 approximation to 가우시안이라고 해요. 가우시안 approximation to 바이노미얼이라고 해요. 영어로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우시안 approximation to 바이노미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approximation to binomial distribution. 그래서 민이 np고 분산이 np1-p인 거죠.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가우시안은 덴서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때요? 매스들이 이렇게 디렉 델타들이 쭉 나오는데 그 높이를 만약 잇는다면 그 정교분포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는 여기서 파라메타 람다가 여러분 다 배웠지만 사실 람다가 이게 0보다 큰데 둘로 나눠요.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 당연히 1보다 작을 때는 0보다는 크겠죠. 나누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거 맨날 봤어요, 사실은. 예, 학부도도 봐놓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K는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k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팩토리얼은 익스포넨셜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대충 들어서 알죠? 팩토리얼이 익스포넨셜보다 훨씬 빨리 증가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익스포넨셜이잖아요. 람다의 케이스. 그런데 람다의 케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수함수는. 지금 베이스가 양수일 때 어때요? 베이스가 0에서 1 사이면 여러분 기준으로 하면 이게 k고 이게 람다의 케이스면 어때요? 이렇게 내려가죠. k가 1보다 작으면. 람다가 1보다 작으면 람다가 1이면 이렇게 되고 람다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증가하죠. 그래서 보세요. k가 증가할 때 만약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감소하고 그렇죠? 분자는 증가하고 그러니까 나누기 k 팩토리얼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얘도 감소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얘는 모노톤으로 줄어요. 매스 펑션이. 그런데 람다가 1보다 크면 어때요? 얘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려고 하는데 얘는 익스포넨셜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키죠. 그래서 보면은 매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알겠어요? 이해가 가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냥 뭐 그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람다 값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우리가 그 랜덤 프로세스 배울 때 또 나올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와 관련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isson 포인트 익스페리멘트라는 게 있고 이그젬플 40인데 제가 숙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이거는 프루프를 하는 게 이그젬플이에요. 이런 프로퍼티가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geometric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 geometric distribution도 파라메타가 이제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Q라고 써야 되나? 네, Q라고 씁시다. 그리고 얘도 0, 1, 2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G 플러스예요. 맞나요? 여기서 1부터네요. 1부터. 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S 펑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다 더하면 1이 되나요? 당연히 Q는 0에서 1 사이여야 되겠죠? 0에서 1 사이면 이거는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요것만 보면 뭐죠? 이런 거를 무슨 수열이라고 해요? K에 대한 수열로 보면 등비급수잖아요. 등비급수. 그래서 초항이 잠깐 이거 Q라고 써야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어때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K가 1인 데서부터니까 그렇죠? 하면은 1이 딱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스 펑션으로서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어때요? K가 양수에서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Q의 어떤 승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공비가 Q인데 이게 초항을 잘 선정해서 썸이 그러니까 모든 확률이 그렇죠? 1이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냥 저런 거를 지오메트릭 사실 썸이라고 하고 이 썸을 저런 거를 지오메트릭 시리즈라고 하죠. 이런 것도.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은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은 파라메터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어떤 R부터 R 플러스 1 해서 쭉쭉쭉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R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공비처럼 Q가 있어요. 그래서 매스 펑션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요. P가 Q죠. 큰일이에요. Q 1 마이너스 Q
네, 이렇게 됐어요. K는 R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바이오미얼 코에피션트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네거티브라고 할까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예, 하나 더 있네요. Discrete Uniform Distribution. 그래서 파라메터가 n이고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이건 1부터 n까지 0부터 하기도 하는데 1부터라고 하면 그 다음에 k는 그냥 n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틀랩에 보면 매틀랩 알죠? 매틀랩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코드들이 커맨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유니폼을 찾으면 좀 이따 하겠지만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로서 유니폼이 있고 discrete 랜덤 베리어블로서의 유니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주의해야 돼요. 잘못 썼다가는 여러분은 continuous라고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discrete를 만들어내면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안 배운 건 뭐죠? 실제로? 요거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거 말고도 무수히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다 특징이 뭐겠어요? probability mass 펑션이 몇 개의 파라메터만 가지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일반적인 discrete random variable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일단 여기서 다 특징이 뭐예요? 지금 보면 요 k 값이 다 뭐 자연수거나 뭐 0이거나 뭐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discrete random variable.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애들이에요. 얘들은. 그리고 말했지만 파라메터 몇 개 안 돼요. 다들.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복잡한 시스템에서 출력을 관찰하는데 출력이 어때요? 딱딱 이렇게 뭐 등간격으로 나와요. 아니면 값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때요? 그냥 편의상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데요? 매핑하면 되죠. 예를 들면 빨주노초 파남보 7개가 나왔어요. 근데 각각이 7분의 1로 나오면 얘로 매핑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번부터 7번까지를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 정말 어떤 관측 값이 딱 퀀타이즈드 돼 있고 그냥 매핑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냥 얘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을 2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어때 히스토그램을 쭉 그려봤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모양과 비슷하더라 그러면 피팅을 할 수 있죠. 적당히 파라메터를 선정해서.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통신쟁이들이나 신호처리쟁이들은 좀 덜 하지만 안 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관찰 값으로부터 얘와 상당히 유사한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PDF 또는 PMF가 유사한 걸로 그냥 피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파라메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뭔가 애널리티컬하게 잘 안 나온다고요. 복잡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한두 개, 세 개 정도만으로 할 때 얘들이 상당히 괜찮죠. 그림 그려놓고는 매스 펑션 그려놓고는 내가 적당히 NP를 선정한 바이노미얼이랑 얘는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바이노미얼을 놓고 그 다음에 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건 뭐 쉬웠어요. 어려운 건 뭐냐면 컨티뉴어스인데 좀 유명한 녀석들과 아는 것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섹션 4.3에 이제 몇 페이지예요? 네, 84페이지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normal distribution이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x가 노멀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노멀 또는 가우시안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노멀이라고 할 때는 n을 스몰로 많이 쓰고 가우시안 할 때는 대문자로 많이 써요. 거꾸로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 보통 노멀 그럴 때는 소문자, 가우시안 할 때는 대문자 이겠어요. 얘는 파라메터 2개 있어요. 그리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해서 반드시 probability density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존재하겠죠. 파라메터 몇 개 안 될 때는 그게 뭐 이상한 모양을 갖게 만들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파라메터 2개로 density가 다 결정이 돼요. 참고로 x는 다 이제 r에서 다 나오고요. x는. 그래서 density 펑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죠? 네,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를 다
벨 쉐이프트 커브, 벨처럼, 종처럼. 종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종들은 이렇게 생겼는데, 서양 종들은 끝이 어때요? 약간 이렇게 해서 다 생겼죠? 서양 종이에요. 벨 쉐이프트 커브라고 해서. 근데 이게 넓어요. 치마가 좀 이렇게 해서 넓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걸 관찰했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근데 상당히 정말 벨처럼 생겼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피팅을 만약 해야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단어예요. light tailed 일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스커트에 해당하는 probability가 매우 급격히 작아져. 급격히. 참고로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라이트 테일드고 그 다음에 요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익스포넨셜이 있고 그 다음에 x-mu의 제곱에 2 시그마 스퀘어라는 게 들어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어때요? 이게 스퀘어니까 어떻죠? 뮤를 중심으로 시메트리가 있죠. 당연히 뮤에서 엡실론을 더하면 뮤에서 엡실론을 빼나 똑같은 값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분자가 커지면 어때요? 이 전체가 커지면서 급격히 작아지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하게 작아지죠. 스퀘어 한 걸 보면.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되죠? 천천히 작아지겠죠. 나눴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벨을 크게 만들려면 시그마 스퀘어도 키우면 돼요. 맞습니까? 벨을 작게 하려면 시그마 스퀘어도 작게 하면 되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덴서티는 아까 특징이 뭐였죠? 적분해서 1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 1되게 하는 코에피션트가 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암기를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가 맞아요. 이 코에피션트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결국은 해야 될 게 요거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를 x를 치환을 하죠. x-시그마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렇게 치환한 다음에 다시 x를 x 빼기 뮤로 치환하면 얘놈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뭐냐는 거예요. 이 값만 알면 결국은 이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이거 적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골탕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막 입학했잖아요. 지난주에 3월 2일 날. 그러니까 입학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면 요즘은 소위 여러분도 많이 겪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매우 중요해요. 수학 동아리 이러면 선배들이 시험 문제를 내요. 우리 아들 놈도 작년에 이제 고생 한번 한 다음에 후배들을 괴롭히겠다고 아빠 좋은 문제 없나요? 해서 제가 몇 개 가르쳐 줬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걸 해도 되겠는데 그렇죠? 네,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막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중학생한테 선행학습을 좀 하고 왔어요. 적분이 뭔지는 알아요? 자, 이거 값이 뭐냐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이거를 고등학교 때 배운 적분으로는 못 풀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미적분학 시간에 어떤 책에는 있어요. 어떤 책에는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를 S라고 하고 그럼 이거는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 다음 두 개를 곱하죠. 그러면 이제 S제곱이 되잖아요. S제곱은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엑스포넨셜로 바뀌어요. 지원하고 나면. 그래서 이제 답이 뭐였죠? 이게 루트 2파인가요? 그렇죠? 요거는 2파이가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사이트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좀 이따 문자로 보내야 되겠네. 끝나고 나면 누구 리마인드 좀 시켜줘요. 아드님한테 이걸 문자로 보내셔야 돼요. 오늘쯤 후배들을 앞에다 놓고 막 테스트를 하고 하면서 온갖 잘난 척을 다 하고 있겠죠. 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라이트 테일드라고 했잖아요. 라이트 테일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디스트리뷰션 그렸는데 히스토그램을 그려놓고 봤는데 가우시안으로 해서 피팅하려고 보니까 이게 민에서 멀어질 때 이게 확률이 아주 빨리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순서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코시 디스트리뷰션도 파라메타 두 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통 뭐 mu a 이렇게 많이 써요. a.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당연히 이제 샘플 스페이스는 r이고 얘는 덴서티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제 기억이 맞는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또 얘도 보세요. 얘도 뮤를 중심으로 시메트리컬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뮤로부터 멀어지면, 뮤인데 멀어지면 이게 제곱으로 빨리 증가하죠. 분모가 빨리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감소하잖아요. 분자만 그리면 어때요? 포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얘도 벨 쉐이프드 커브예요. 사실은 얘도. 맞아요? 근데 얘는 보면 뮤에서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가우시안 있잖아요. 나중에 시험 문제 제가 낼 텐데 베리언스를 똑같이 맞춰요. 여러분 베리언스 뭔지 알잖아요. 똑같이 맞추고 이렇게 베리언스로부터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1 시그마, 2 시그마 이렇게 벗어날 때 이 테일의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얘는 훨씬 커요. 이런 거를 헤비 테일드라고 해요. 참고로 라이트 테일드라고 다 가우시안은 아니에요. 헤비 테일드라고 다 코시는 아닌데 뭐예요? 대표적인 라이트 테일드가 얘고 대표적인 헤비 테일드 디스트리뷰션이 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히스토그램 그냥 대충 그려놓고 특히 아이아이디하게 뽑아낸 샘플이 몇 개 안 되면 두 개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요. 참고로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91년도 아마 학력고사일 거예요. 91년도 학력고사에 한 20개 정도를 이제 샘플링 했을 때 정규 분포에서 그때 이제 그 샘플이 나오는 위치를 이렇게 찍어 놓고는 1, 2, 3, 4 중에서 어느 게 제일 그럴듯하냐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20개만 찍어 놓으면. 실제로 평균에서 2 시그마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벗어나면 10개만 뽑아가지고는 정규 분포에서는 안 보여요. 거의. 정말 우연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삼켰죠. 다음에 제가 찾아서 한번 시험에 내든가 할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게 답일지.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눈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뭘까요?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PDF를 예를 들면 로그 스케일로 그릴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X는 리니어로 두고 fx만 로그로 그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로그로 그리면 어때요? 제곱으로 떨어지죠?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로그로 그리면. x가 뮤에서 충분히 커지면 얘는 무시해도 되죠. 그렇죠? 얘는 로그에서 그려야 되나요? 잠시만요. 로그에서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그. 네, 맞는 것 같아요. 로그 플러스에서 그리면 로그 얘는 스트레이트 라인처럼 보여요. 얘는 더 빨리 떨어지고. 알겠어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로그 플러스해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 기울기가 이 파워를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뭐래요? 파워 로우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대충 들어봤을 거예요. 파워 로우라는 게 로그 스케일에서 직선으로 뭔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나오고 얘는 더 빨리 떨어져요. 로그에서도. 나중에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통신에서 뭐 Q 펑션 이런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라플라시안부터 해야죠. 네, 익스포넨셜부터 합시다.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익스포넨셜은 파라미터 하나로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람다라는 것만 주는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주의할 게 R 플러스예요. 그리고 density 펑션이 이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UX 이렇게 쓰죠. 그러면 density가 어때요? X가 넌 네거티브인 경우만 이거고 네거티브면 0이죠. 맞습니까? 얘는 그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쭉 오다가 이렇게 점프한 다음에 이게 쭉 이렇게 내려가죠. 네.
람다는 양수죠. 예, 람다는 양수고 파라미터가. 그래서 그리면 얘는 이제 여러분 여기 람다라는 걸 알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통 어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접선을 그어서 이 지점을 얘기하죠. 이 지점이 뭘 것 같아요? 해보면 1 오버 람다가 돼요. 타임 컨스턴트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런 걸 이제 exponential distribution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이 시작하는 지점을 0이 아니라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제 다른 거고. 자, 이 exponential과 관련된 게 뭐냐면 라플라시안이라는 거예요.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은 여전히 람다인데 이 R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density 펑션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면 여기가 2분의 람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이 오른쪽 왼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더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더블 익스포넨셜은 보통 다른 데서는 익스포넨셜의 엑스포넌트 안에 또 익스포넨셜이 있는 걸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의 절반, 이쪽의 절반 이렇게 시메트리컬하게 있는 거고, 얘는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들을 때는 그 음성 신호 처리할 때 왜 우리가 finite number of bit를 할당하면 quantization noise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델링 할 때 이걸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estimation detection theory 이런 걸 보면 라플라시안 노이즈가 있을 때 어떻게 되나 해보면 흥미롭게도 이게 나중에 여기 절대값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absolute distance라고 해야 되나? distance metric, distance죠. x에서 y까지. 이런 거랑 관련이 좀 돼요. 참고로 가우시안을 해보면 squared distance가 많이 나와요. squared distance. 그러니까 x-y의 제곱과 관련된 게 막 나오고, 라플라시안을 넣으면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는 신기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exponential이랑 라플라시안은 뭐 비슷하죠. 두 개가.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떤 익스포넨셜은 아니지만 평균에서부터 시메트리컬한 것들을 주로 했는데 이제 아닌 것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감마 디스트리뷰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감마 펑션이 나오는데, 감마 펑션이 뭐냐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먼저 감마 펑션을 알파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것은 적분꼴로 나오거든요. 감마가.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0에서 무한대까지 x에, 여기 알파가 아규먼트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1승 e to the 마이너스 x dx. 그래서 감마를 딱 보니까 일부 여러분 아직도 고등학생들 과외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대학원생이. 근데 학부 때 했으면 많이 봤어요. 이거 옛날에 수학의 정석에 뭐 나오던 거예요. 그냥 이게 흥미로운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가 5다 그래봐요. 이거 적분하라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요? 이게 얘는 곱하고 미분해서 얘는 적분 하다가 쫙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죠? 네. 그러면서 답이 나왔는데, 이게 흥미롭게도 뭐냐면 알파가 자연수면, 여기선 알파가 자연수라는 말 안 했죠. 네. 알파는 참고로 그냥 양수예요. 근데 알파가 자연수면 어떻게 되느냐? 알파가 자연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마 n이라고 할까요? n-1 팩토리얼. 그래서 많이 나온 거예요. 간단하게 되니까. 네. 그 다음에 하여튼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알파일 때랑, 그러니까 n일 때랑 n-1일 때랑 뭐 이런 것들이 적분이 관계가 있고, 그래서 리커전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막 그런데, 그러면 감마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몇 개로 파라미터라이즈 되느냐? 얘는 알파와 베타 두 개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고, 덴서티 펑션이 그리고 얘도 r 플러스 s만 돼요. 덴서티 펑션이 이제 이렇게 돼요. x에 알파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베타분의 x승, 그 다음에 감마의 알파, 베타의 알파. 복잡하죠? u of x. 그래서 여기 감마 펑션이 나와서 감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네, 이렇게 돼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얘도 이제 우리가 어떤 모양일지 대충 추측할 수 있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참고로 베타도 양수예요. 그럼 얘는 exponentially decay 하죠, 어쨌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줄어들어요. 얘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알파 값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죠. 알파가 1보다 크면 어때요? 알파가 1보다 크면 어쨌든 증가하려고 노력하는데 얘가 더 빨리 눌러버리죠. 우리가 대충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축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덴서티가 이렇게 좀 증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꾹 눌러져서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알파가 1보다 작으면 어때요? 얘가 이거 뭐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익스포넨셜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해봤어요, 이것도. 이거는 미적분학 시간에 아마 이거 적분하는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얘도 이렇게 어떻게 되죠? 증가나 감소하나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돼요. 그냥 감소하던가요? 예, 그냥 감소했던 것 같아요, 얘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알파 값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그럼 얘는 어디 쓰느냐? 교과서에 한번 볼까요? 아마 다음 페이지 같은데 88페이지의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이 알파와 베타의 다양한 조합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이 있어요. 알파가 0.5고 베타가 1일 때. 그럼 이렇게 되면 어때요? 파라메타 수는 적은데 모양은 어때요? 상당히 많은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 non-negative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피팅할 때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죠. non-negative continuous random variable을 피팅하는 데 쓰면 되겠구나. 실제로 많이 써요. 네, 실제로. 감마 말고도 또 이제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감마 디스트리뷰션이 또 많이들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여러분도 이미 배웠겠지만 카이 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인데, 이때는 이렇게 돼요. 참고로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은 n이라는 파라미터 하나만 가지고 되는데 당연히 r 플러스에서 되고, 덴서티 펑션이 x의 2분의 n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x, ux. 그러면 감마 뭐가 되겠어요, 여기? 알파 자리에 2분의 n 넣은 거죠. 맞습니까? 베타 자리에는 뭐가 들어갔죠? 2가 들어갔나요? 그래서 2에 2분의 n.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 케이스죠. 그래서 n은 뭐라고 부르냐면 degrees of freedom.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스페셜 케이스인데, 그렇죠? 얘의 스페셜 케이스죠. 근데 파라미터 하나예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파 베타를 막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하면 알파를 2분의 n으로 하고 베타를 2로 한 거죠.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냥 피팅하는 데 써요. 그냥. 근데 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였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가우시안 스퀘어 스페이션. 그래서 그렇죠. IID 가우시안을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센트럴이죠. 센트럴 카이스퀘어인데 IID 가우시안이 있어요. 제로민 가우시안이 있고, 걔들을 n개를 스퀘어해서 썸하든가요? 그렇죠? 스퀘어 썸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그냥 둬요? 네, 카이스퀘어니까 스퀘어라고 해요. 그냥 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물론 그때 유닛 베리언스 해야지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예. 가우시안 제곱에서 더할 때. 그래서 얘는 의미가 있어요. 피지컬 미닝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다음 이거 말고도 이제 non central chi-square도 있어요. 그다음에 chi-square의 스페셜 케이스로 n이 2일 때는 놀랍게도 2를 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2를 넣으면 이거 없어지죠, 그렇죠? 여기 2 넣으면 여기 2를 넣으면 어때요? 2. 이것도 없어지죠? 맞아요? 그래서 해보면 뭐가 나오죠? 잠깐 맞나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2.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람다가 2분의 1인 거죠. 람다가. 그래서 람다가 2분의 1은 익스포넨셜이 돼요. 익스포넨셜. 그래서 여러분이 IID 가우시안, 제로민 가우시안을 제곱해서 더하면 그 자체는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이 돼요. 알겠죠? 스페셜 케이스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n equal to는 이게 익스포넨셜이 되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익스포넨셜인데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y라고 하면 얘를 이제 레일리라고 해요. 레일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통신할 때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나카가미 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통신에서 많이 쓰이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랑 비슷한데 카이스퀘어로 피팅이 잘 안 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는 어때요? 카이스퀘어는 전부 IID 가우시안을 제곱해서 몇 개 썸 했냐와 관련되니까 제약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실제로 피팅이 잘 되는 듯 하면서도 잘 안 돼요. 해보면은 그럴 때 얘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나카가미 M은 뭐 가우시안 제곱해서 뭘 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팅용이에요.